파일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 방식의 파일 다루기를 배웠는데요. 이진 방식의 파일 다루는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파일을 오픈하실 때 썼던 부분에서 파일명은 보통 텍스트 방식은 txt라고 쓴다면 이진 방식의 파일의 경우에는 bin, 바이너리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드가 r이면 읽기, 그 다음에 w면 쓰기였다면 rb가 읽기 역할을 합니다. 읽기 전용으로 여는 거 아까하고 똑같고요. wb는 쓰기 전용으로 여는 겁니다. 아까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파일을 생성했다는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b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네, 이진 방식으로 파일을 다루겠다는 뜻이 될 뿐입니다. 파일을 쓰려면 무조건 일단 파일 포인터 선언하고 연 다음에 읽고 닫았다면 그 다음 쓸 때도 어떻게 써요? 파일 포인터 선언하고 열고 내가 필요한 거 쓰고 나서 닫았다면 다 그 과정 자체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진 방식의 파일을 출력할 때는요. 이진 방식의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쓰기 함수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진 방식의 파일 쓰기 함수는요. f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구조체와 같은 블럭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fwrite로 만들어진 출력 파일은 읽을 때요. 그러니까 write로 썼으면 읽을 때 fread를 이용해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fwrite 함수는요. 파일 쓰기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 파일에 기록한 블럭의 개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력 함수 fread는요. 파일 읽기가 성공적으로 처리됐을 경우에 읽은 블럭의 개수를 반환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fwrite 함수는요. 먼저 파일에 기록하려는 데이터가 있는 버퍼에 대한 포인터를 하나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바이트 수, 즉 블럭이 얼만큼의 크기로 되어 있는지 사이즈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 횟수, 블럭을 몇 번 해서 읽어낼 건지 n에다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인자를 전달을 하면 반환 값으로 블럭이 몇 개가 처리됐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fread와 fwrite는 구조체형 같이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형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의 블록 단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래에 지금 struct student라는 구조체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체를 st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printf 쓰실 때 어떤 타입으로 출력할 건지 %s 이름으로 출력한다. 자, 그럼 구조체의 경우에는 점을 이용해서 멤버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st.name, st.id, st.grade 이렇게 돼 있는 값을 그대로 쓸 때 우리가 파일에다가 쓰는 경우에는 앞에 f 붙이고 포인터 주는 것만 추가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rintf 쓰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fwrite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자, st가 뭐예요? 예, 구조체죠. 그럼 그 구조체에 뭘 주는 거예요? 네, 주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구조체의 주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얘 사이즈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계산해서 몇 바이트다 이렇게 알려줄 필요 없이 사이즈 오버 함수를 쓰면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 선언한 구조체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읽을 건지, 네, 아까 몇 번 읽을 건지 쓰는 거라 했죠? 네, 한 번 읽겠다. 그리고 FP는 뭐였어요? 네, 포인터였죠, 포인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이 앞에 윗부분에서 포인터 선언을 FP로 했다는 겁니다. 즉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가 FP로 돼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주시면 fwrite는 이진 파일로 어디 FP에 지정된 파일에다가 내용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 방식의 파일 출력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행에서 타입 재정의를 해가지고 자 지금
배열, 글자를 10개까지 쓸 수 있는 배열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숫자 저장할 수 있는 거 3개 한 세트를 월드컵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체는 D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D는 4개를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D의 0번째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 라는 초기값을 지금 중괄호를 이용해서 4개를 세팅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나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BIC라는 곳에 2라는 게, 그 다음에 TIE에 1이, 그 다음에 DEF의 0값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D의 1번째에 멤버 접근할 땐 점 찍는다고 그랬죠. D1. 나의 미국이 D1.BIC 1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도록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포인터를 FP로 선언을 했고 Fopen 명령에 파일 포인터 주소랑 파일명, 그 다음에 모두를 선언을 했는데 바이너리 파일의 경우에는 확장자를 .bin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WB로 했으니까 쓰겠다는 거죠. 출력을 하겠다. 근데 바이너리 형태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자, 파일 포인터를 열은 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루틴이에요. 에러가 있으면 오류 발생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고 에러 없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Fwrite의 경우에는 먼저 내가 쓰려는 데이터가 있는 거 지금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줬어요. 이게 배열이 아니면 %D를 줘야 될 텐데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배열 이름 D만 줬고요. 그 다음 사이즈 오브 해서 그 구조체 내가 한 번에 블럭 단위로 저장하려는 그 구조체의 사이즈를 지금 줬고요. 그 다음에 몇 번 할 거냐면 배열이 4개로 선언됐기 때문에 4번 할 거라고 횟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4번째 변수로 파일 포인터, 즉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게 어딘지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이팅을 했는데 그게 4번이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Fwrite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블럭 단위로 몇 번을 썼는지 그 결과값을 리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어디에다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파일에다가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고 기록한 횟수가 4번이었는지를 리턴으로 줬을 때 4번 정상적으로 기록됐다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역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 문장으로 화면에 국가 이름 승 무패라는 내용이 찍히게 되고 포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초기에 세팅했던 이 배열의 내용들이 화면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멤버 변수는 점을 이용해서 접근한다고 했죠. D의 0번째 나, D의 0번째 BIC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고 i가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 1, 2, 3까지 총 4개가 화면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화면에 찍히게 된 다음에 파일 포인터를 닫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열어봤을 때 내용을 읽을 수 있느냐? 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zip 파일은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열어서는 직접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또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해 보셨다면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안에서 자, D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파일 오픈하는 걸 원래 이 부분에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부터 소스 코드 끝부분까지 리턴 0 바로 전까지의 내용을 복사해서 블럭 새로운 곳 안에다가 갖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사가 돼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파일 포인터를 쓰려면 파일 포인터가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월드컵 윗부분에 우리가 선언해 두었던 파일 fp int i 부분도 잘라다가 함수 안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함수 이름을 저는 바이너리 파일 언더바 아웃풋으로 했지만 여러분들 본인 학번 이름으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파일 포인터 선언한 거, I 선언한 것까지는 여기서 다 쓸 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 D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가 그 D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D는 배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열로 D를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포인터로 받아도 되고 똑같이 어떻게 선언해도 돼요. 예, 배열로 D4 이렇게 선언을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배열의 경우에는 굳이 받는 쪽에서 또 크기까지 선언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배열로 던져주면 포인터로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D를 받아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성해 주셔야 얘가 D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돌려줄 값이 있느냐? 예, 돌려줄 값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값은 없다, voi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네, 복사해서 프로그램 입상단에 넣어줍니다. 함수의 원형을 넣어줄 때는 마지막에 뭐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네, 세미콜론 반드시 꼭 붙여. 이거 그대로 복사해 넣고 세미콜론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해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호출할 때 배열이기 때문에 포인터로 받지만 나는 뭐만 주면 된다? 배열 이름만 주면 된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옮겨야 될 블럭을 그대로 옮겨서 새로운 블럭 안에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필요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건네받거나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파일 포인터는 그냥 여기서만 쓸 거니까 직접 뭐 그냥 써도 된다지만 얘는 꼭 건네받아야 되잖아요. 이 값을 건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입과 맞도록 해야 되는 거고 리턴 값 없으면 void 써주고 그 다음에 함수 원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선언해주고 선언할 때는 세미콜론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을 할 때는 앞에 void 안 붙여요. 사용하실 때는 그리고 전달 값 써주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프로그램을 함수화해서 분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아까랑 별 차이도 없는데 복잡하기만 하네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만약에 이거 외에 또 다른 배열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성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 혹은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과제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습 문제 3번은 친구 5명의 정보, 이름, 전화번호, 출생한 월을 구조체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은 글씨니까 네임하고 배열로 만드셔야겠죠. 그럼 전화번호도 뭐 다시 대시까지 번호 왜 중간에 우리가 표시하잖아요. 010 대시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다 넣는다고 감안해서 역시 이것도 그냥 문자 열을 입력할 수 있는 캐릭터 배열로 선언하고 출생한 월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2월 이렇게 할 거면 인티저로 선언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특별히 뭐 연산을 쓸 게 아니면 이것도 다른 두 자리니까 캐릭터 2개로 선언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것 자체를 구조체로 선언하고 친구가 5명이니까 그 구조체를 5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로 다시 정의를 해야겠죠.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진 파일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서 요거는 과제함에 제출하시는 겁니다. 과제함에 시간 제한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들으시고 바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진 파일의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실 때는 이진 파일은 다른 건 딱 요거 하나라고 그랬어요. 물론 파일 이름의 확장자를 바이너리로 쓴다고 하긴 했지만 R이 아니라 RB라고만 선언하시면 된다는 거. 함수 fwrite로 만들어진 출력 파일을 읽을 때는 이진 파일 읽기 함수인 fread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fread는 파일 읽기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 몇 개를 읽었는지 블럭의 개수를 반환한다 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fread 함수는 데이터를 기억시킬 버퍼에 대한 포인터랑 사이즈 한 블럭으로 얼만큼씩 읽을 건지 그 다음 몇 회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파일 포인터 이렇게 4개를 알려주면 다 읽은 블럭의 개수를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 방식의 파일 이름과 블럭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텍스트 파일은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읽을 때 파일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 거? 파일의 끝부분에 도달했는지를 EOF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진 파일은요.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 아까 우리가 구조체를 선언했으면 구조체가 배열 글자 10개, 인티저 하면 14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하나의 블럭 단위로 잡아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임의의 위치에 있는 블럭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진 파일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를 읽을 때에도 텍스트 파일과 같이 파일의 끝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저장된 블럭의 순서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읽을 수 있고요. 전체 블럭 데이터를 한 번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블럭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읽는 방법은 함수 fread에 사용해서 함수의 인자 n 부분에 파일에 저장된 전체 블럭의 개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일에 저장된 전체 블럭의 개수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파일을 보고 전체 블럭의 개수를 계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이진 방식의 파일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전체를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스트럭트는 똑같이 선언을 했어요. 이제 썼던 거를 그대로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구조체는 그대로 썼고요. 파일 포인터도 FP로 했어요. 그리고 D4에서 이번에는 읽어올 거기 때문에 초기값을 주지는 않았고요. F5픈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기록해놨던 바이너리 파일 이름 주고 RB로 읽도록 모두를 설정해놨습니다. 오류 발생하는지 보는 이 부분은 그냥 항상 일정한 코드를 계속해서 그냥 쓰시는 거라고 했고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Fread를 통해서 읽는데 D가 뭐예요? 내가 아까 이렇게 생긴 거 4개 읽겠다고 선언한 배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size of 월드컵 하면 요 한 구조체씩 읽어오는 거예요. 한 구조체라는 건 10개의 글자와 인티저 4바이트, 인티저 4바이트, 인티저 4바이트. 즉 몇 바이트예요? 10개에다가 12바이트니까 22바이트겠네요. 22바이트 단위로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몇 번 한다고요? 4번 한다고요. 어디서? 내가 파일 포인터로 지정해준 이 파일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fread가 다 읽어서 가지고 있는데 다 읽은 다음에는 몇 개 읽었는지 4개가 정상적으로 다 읽어졌다면 4라는 값이 리턴돼서 올 거기 때문에 혹시 4가 아니라면 3이나 이렇게 되면 덜 읽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파일을 잘못 읽었다,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에러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읽은 파일을 프린트 F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0번째에 있는 나라는 값, 나의 뭐가 들어가겠어요? 대한민국 요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요건 읽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이너리 파일은. 그렇지만 이제 파일은 얘가 알아서 읽어서 그 안의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습 문제 4번은 예제십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출력 부분만 사용자 정의 함수로 작성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함수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본문 내용을 잘라다가 옮기는 건데 함수 이름은 여러분 이름 학번으로 해서 하시고요. 함수의 인자로 구조체 배열을 사용해 보세요.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시고 나서 돌아오셔서 결과 보도록 하십시오. 자, 아까 프로그램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언제 19행부터 이제 파일을 읽고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은 24행부터거든요. 리턴 0은 메인 거니까 여러분 잘라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24행부터 27행까지를 커팅을 합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자, 잘라내고 나서 함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는 건데 블럭을 먼저 열고 블럭을 닫습니다. 그럼 아까 잘라내서 붙여넣기 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포문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i가 지금 선언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int라고 직접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int i를 이렇게 위에다가 따로 선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수 이름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display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자, 여기에서 d에 대한 배열을 써야 되는데 d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건네받는 값으로 구조체 d를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요. 리턴 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끝나고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앞에 void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를 복사를 해다가 메인 위쪽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자, 갖다 넣고 나서는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꼭 쓰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들긴 했지만 사용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홀로우를 따라오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잘라내기 한 부분이 요 지점이거든요. 자, 요 지점에다가 함수 이름을 쓰고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값 d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순서를 정리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 있는 변수를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게 만들고 함수 이름 지정,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건네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리턴 값 없으면 void 써준다. 이 부분을 복사하고 함수의 원형에 세미콜론 붙여서 추가하고 이제는 이 부분을 실제로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아까 잘라냈던 부분에다가 함수 이름만, 여기 앞에 void 안 씁니다. 함수 이름 쓰시고 전달해야 되는 값을 가로 안에 써주시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땐 처음부터 함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쭉 짜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함수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문제 5번은요. 여러분이 아까 실습문제 3번에서 친구 5명의 정보를 이진 파일로 쓰는 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읽어드려서 화면으로 출력을 하되 이 출력하는 부분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작성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함수 이름은 본인 학번 이름으로 하시고요. 함수의 인자로 반드시 구조체 배열 혹은 포인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실습문제 5번은 별도의 파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실습문제 3번 파일에서 이진 파일을 쓰는 걸 했다면 그 뒤에 이어서 다시 그 이진 파일을 읽어드려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를 추가해서 파일을 하나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읽기 전용으로 열었으면 다 쓰시고 나서 닫으셔야 되고 쓰기 전용으로 열으셨으면 다 쓰고 나서 닫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다 열고 싶다라고 하면 파일 포인터 이름을 다르게 해야겠죠. 자, 파일 사용하실 때 에러 나지 않게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과제는 실습문제 1번 하고 3번과 5번을 연결한 거 하나하고 2개입니다. 2개의 폴더를 따로따로 아까 디버깅 지우라고 말씀드린 거 디버그 폴더 지우시고 2개의 폴더를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